그 다음에 또 넣는 게 뭐냐면 이제 파란 야채 준비한 거 있죠? 양념. 여기다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조금 정리를 해놓고, 네, 이렇게 완성 담을 그릇도 여기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다 섞어주시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양념을 다 고루고루. 자, 이렇게 양념을 다 고루고루, 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 한번 양념을 얼갈이 배추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간을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김치 담글 때 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속을 뜯은 걸 갖다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해주는데요. 한번 간을 보도록 하죠. 배추김치 담글 때는 마른 고추를 갖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버무려 넣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담그는 거는 얼갈이 배추에는요, 마른 건 고추를 갖다가 물에다 불려서 뭐 무, 배, 양파, 마늘, 생강 같은 것을 갈아서 넣기 때문에 김치 맛이 아주 진하면서도 그 고춧가루의 그 아주 생생한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으면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일 텐데요.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여기에다 이렇게 얼갈이 배추를 이제 비벼 넣으면 되는데요. 자, 비벼 넣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식으로 비벼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배추가 이렇게 속이 있죠? 여기 안에도 이렇게 넣는 거죠. 다 채워서. 그러면 김치가 어떤 맛이 나느냐면 굉장히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얼갈이 배추를 버무려 넣을 때에도 마른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마른 고추를 불려서 썼기 때문에 김치의 그 맛은 아마 어른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진 거를 앞에 완성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보는데요. 요때 얼갈이 배추가 이렇게 푹 절었다 그러면 멸치젓국을 조금만 덜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얼갈이 배추가 조금 덜 절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멸치젓국을 조금만 더 쓰셔도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얼갈이 배추는 고르실 때 무조건 길지 않은 거, 짤막한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짤다막한 게 김치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을 다 버무려 넣은 거를 갖다가, 네, 하는데요.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넣지 마세요. 이렇게 다 고루고루 이렇게 버무려졌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요때 이렇게 아무리는 거지, 이거를 갖다 이렇게 왕창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고루고루 이렇게 버무려졌다는 생각이 들면요, 요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아무려서, 네, 여기다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을 때도요, 항아리 같은 게 정말 좋아요. 뭐 어떤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질그릇 종류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 김치를 담궈 놓으면 김치 먹을 때 정말 맛이 남달라요. 자, 그래서 얼갈이 배추 제가 이렇게 담은 걸 여기다 이렇게 담는데요. 정말 이렇게 얼갈이 배추 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배추 김치 같은 경우는 막 채 썰어야지, 버무려야지, 또 속 집어넣을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 장 한 장. 그런데 얼갈이 배추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편리해서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얼갈이 배추. 네. 하나만 더 버무려 보도록 할까요? 자, 얼갈이 배추 이렇게 담을 때.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통이 크다고 이렇게 자르지면 재미없고요. 통째로 담으셔야 돼요. 통째로 이렇게 담아서 해주셔야만 굉장히 나중에 썰어서 먹을 때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고루고루 버무려졌으면 완성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서, 네, 꼭꼭 눌러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와, 정말 맛깔스럽게 잘 버무려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갈이 배추를, 김치를 오늘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정말 김치 담그면서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얼갈이 배추김치를 만들 때 찹쌀가루와 물로 찹쌀풀을 쑤어서 곱게 간 양념과 섞어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양념 속이 만들어진답니다. 저는요, 김치 담글 때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요리에 입문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고무장갑을 못 끼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니까 씩씩하게 뭐 김치 속을 버무리라 그래가지고 김치 속을 열심히 버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 속을 버무리고 나서 예전에 이제 그 버스를 탈 때 이렇게 버스를 왜 손잡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 쭉 이렇게 지하철처럼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들 버스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 제가 그때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잡고 가는데, 옆에 아가씨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꾸 제 손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저한테 마음에 있어서 보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내시 흐뭇해 하면서 집에 다 가서, 그때 저는 종점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연찮게 제 손톱을 봤는데, 손톱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제 손끝에서 마늘 냄새, 생강 냄새, 적국 냄새가 막 풀풀 나는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서 그런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를 쳐다본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내심 흐뭇해 하면서 나한테 마음에 있나 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 담글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집에서 어떤 김치를 담그다가 손에서 그런 냄새가 날 때는 닦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레몬을 짜가지고 레몬즙으로 닦게 되면요, 손톱 사이에 끼었던 어떤 김치 냄새가 말끔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부님들도 어떤 뭐 김치를 만지다가 외출할 경우에 손에서 냄새 날 경우에는요, 레몬 한 조각으로 손을 전부 말끔히 닦고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절대 어떤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하다가 나온 사람 같지 않고 아주 모양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다양한